제가 이제 장을 좀 보려고 대형마트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천천히 서행하면서 주차할 자를 보고 있는데 마침 그 앞에서 SUV 차량이 이게 후진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차를 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좋은 자리다 보니까 이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적에게 당했습니다. 앞에 차량도 주차가 돼 있어서 그 차량까지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넘어가더니 길을 파손을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초보자일 것 같긴 한데 요즘 보면 운전을 좀 무대풍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 하나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진짜 최소한의 도덕과 그리고 도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저런 식으로 무개념으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차가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갑자기 코나 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였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거기서 그냥 유턴을 해버리더라고요. 신고를 해주려고 영상을 봤는데 아주머니가 앞번호판 뒷번호판을 절묘하게 가리셔가지고 신고를 못하게 됐어요. 10m만 가면은 유턴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굳이 거기서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주머니의 절묘한 플레이로 인해서 상품권을 못 드리는 게 참 아쉽네요. 우리 계획이 다 있구나. 거기가 이제 초등학교 앞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1차선에서 벤츠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오하은 어머 미친놈. 진짜 깜빡이도 없었어. 이런 분들이 계속 운전을 했다가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겠다 싶어서 국민제보에 신고를 했는데 블랙박스 날짜를 제대로 안 맞춰가지고 신고 조치가 안 되고 그냥 경고 조치로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랑 많이 놀랐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하면서 가고 있는데 바로 또 다음 블럭에서 오토바이가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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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오늘 쉽지 않다. 그냥 자기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바쁘니까 차선 진입할 때도 좌우 살펴보지 않고 그냥 들어오시는 것 같고 이제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됐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제 영상에 나오셨던 분처럼 운전하지 마시고 좀 더 조심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을 더 이렇게 지키신다는 마음으로 더 서행하시고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퇴근길이었고 집 바로 앞 도로였습니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제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횡단보도 그 적색 신호에 멈춰서는 순간에 바로 앞 택시는 신호 무시하고 그냥 쌩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 바로 오른쪽에 택시 2대가 있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 횡단보도 신호에 그냥 유턴해 버리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상품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네. 법규 위반했던 택시 세대 다 신고 완료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벌금이 2배로 나올 줄 알았는데
저녁 20시까지만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적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도로로 적용이 되어서 7만 원씩 그렇게 부과가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킬, 트리플킬. 상품권 받으셨다고 너무 이제 열받아만 하시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운전 하시면서 법규 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아침에 출근 중이었는데 조그만한 물체가 보여서 보니까 오토바이여서 여기 있는 자동차 정류장 도로인데 왜 오토바이가 다닐까? 그리고 출근길이어서 차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토바이가 혹시나 사고가 날까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배달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비상 깜빡이가 켜서 이렇게 주행하는 걸 보았는데 되게 좀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이 도로에는 오토바이를 절대 올라올 수 없는 구간이라서 너무 위험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오토바이 번호판은 작아서 아무리 캡처를 잘해도 번호판 전체가 다 안 나와서 신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번호판을 음성으로 남기고 큰 숫자라도 보이게끔 캡처해서 제출하면 신고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전화가 왔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를 조사를 받게 한다고 해서 30만 원 정도 벌금 나갈 것이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험하게 자동차 전용 도로는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빵을 했는데 안 비켜가지고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 옆에 자전거 도로 있거든요. 근데 그걸 냅두고 도로로 다니는 거예요. 할머니 댁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뒤에 한번 보더니 또 앞길을 막은 거예요. 아이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가지고 창문 내려서 소리 지르면 주먹도 아파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참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보시더니 빠빠 없는 여자라고 하시네. 용기가 가상하다고 아빠가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산을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그 일을 좀 보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앞에 라이딩 하신 분이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넘어질 것 같다 계속 그냥 그런 촉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거리 두고 갔었거든요. 저는. 자전거 같아요. 자전거? 왜? 불안해. 야, 니 어떻게 추월한다고 그걸로 가냐? 봐봐, 내 골 좀. 아유. 그치. 홈이 딱 닭다리 가더라니. 아니, 그러니까 왜 자전거가 차로 추월하려고 그래? 차들이 좀 천천히 가다 보니까 자기가 빨리 좀 치고 가려다가 그 속도감이랑 사이드 쪽을 모래가 좀 쌓이거나 비가 와서 좀 밀리지 않았을까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깜빡이 켜고 멈추려고 했더니 갓길 없는 길이어가지고 못 쓰고 서행하고 있는 앞에 그 가시던 분이
세워가지고 내리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는 그냥 지나쳐 봤습니다. 저는. 어차피 자전거도 차인데 앞에 차가 좀 천천히 간다고 해서 자기가 좀 빨리 가려고 무리하게 운전하신 것 같고요. 사고 나셔서 자전거 안 타시겠지만 타신다면 안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우회전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아이. 개X가 진짜. 오토바이 배달원이 휴대폰이 떨어지셨나봐요. 휴대폰을 주우려고 레미콘 앞으로 그냥 끼어드신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제가 표정을 봤는데 레미콘 운전자분은 이렇게 엄청 놀라신 표정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엄청 해맑은 표정이었어요. 아마 핸드폰 살려서 기분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휴대폰 값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데 큰 레미콘 화물차가 내려오고 있는 그 앞에서 생각 없이 뛰어든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어떤 비싼 물건을 떨어뜨렸든 간에 물건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쭉 가다가 이제 저는 그 신호에 이렇게 바뀌길래 대기하고 있었고, 뭐가 그냥 뭐 왼쪽에서 오토바이 하나 튀어오는데 오른쪽에서도 하나가 막 가려고 이렇게 폼을 잡더라고요. 아시죠? 옆은 지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먼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막 나올라 그래요. 왼쪽에서 뭐가 느닷없이 튀나오더라고요. 또 오토바이 한 대가 자기 차선이 아닌 데서 저쪽 끝에서부터 튀나오더라고요. 서로 신호 위반이죠. 신호 좀 잘 지키고 이렇게 서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그냥 아마 배달 오토바이였던 것 같은데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신호 위반 안 했어도 그런 일은 안 생겼었겠죠. 상대방 차주는 클락션을 기분이 나빴는지 갑자기 저한테 핸들을 틀면서 이제 위협 운전을 한 거죠. 그 차주분이 차량을 세우더니 저는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한테 왜 끼어들냐고 이제 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상당히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게 되었죠. 제가 차량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고한 그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래서 고객인 줄 알고 만났는데 커피를 하나 건네면서 사장님 저 어제 그 마세라티 차주라면서 죄송해서 제가 일단 거짓말하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일단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까지 하고 이제 턱대고 찾아오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할 얘기도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처벌 받으세요 하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네, 26살 어린 친구더라고요. 이미 다른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했었다면서 합의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메시지가 왔는데 저는 또 답장을 안 하면 무시를 했었죠. 지금 저도 이제 신고한 상태라서 경찰서, 검찰 쪽에 이제 연락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달게 처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에 비가 좀 잠깐 왔었는데요. 언덕길을 딱 넘어서서 가고 있는데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가 갑자기 껴드는 바람에 택시를 피하려고 꺾었는데 후방 카메라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택시가 들어오는 거 보고 사람은 처음엔 못 봤거든요. 근데 꺾자마자 그 택시 잡으려는 사람이 보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한 번 더 옆으로 살짝 더 꺾은 거죠. 박으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차가 이렇게 옆으로 피했는데 제 차에 살짝 부딪혀서 넘어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택시 기사는 그냥 어디로 도망가고 어떤 트럭 기사분이었나? 그분이 그 택시 잡으려는 분을 더 많이 다친 줄 알고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몸을 이렇게 세우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가슴이랑 이런 데가 아파 있는데 아무도 119 신고할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반대쪽 손으로 간신히 핸드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서 제가 119에 신고를 했죠. 차는 일단 전선으로 아예 폐차를 했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전선 처리를 하고 손목 부분이 골절이 돼서 기본 진단 6주가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수술 여부는 하긴 하겠다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직접 상사분이 근처에 있어서 경찰한테 바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강동경찰서에 그분도 계속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아무것도.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운전을 하셨고요. 차가 갑자기 한번 RPM이 막 올라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어머니가 당황하셔가지고 사이드까지 막 땡기고 브레이크 계속 꽉 밟고 싸셨는데도 차가 안 섰어요. 근데 신호등 건너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양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잠깐만. 일단은 뭐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화가 났고요. 차량 결함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땅 쪽에다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소비자 과실이다, 차량 문제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화가 났죠. 그러니까 센터에서 하는 말은 DDR 판독 결과는 사고 나기 5초 전까지밖에 안 나온대요. 운전자 과실, 차에는 결함이 전혀 없음, 브레이크 밟은 흔적 전혀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브레이크인 줄 알고 착각해서 악셀만 계속 밟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기업을 상대로 일반 소비자가 싸워서 이기는 적은 저도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진짜 이거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못 이긴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밝혀보려고요. 차량 과실인데 과실 아니고 소비자가 잘못했다고 자꾸 이렇게만 돌려가지고 막으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대기업 쪽에 좀 횡포 같아요, 횡포. 그쪽에서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 한번 받을 때까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